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UBC 울산방송이 중계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중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편정택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당장 모레인 5일 금요일부터 이틀 동안은 사전 투표일입니다. 어떤 후보에게 내 소중한 한 표를 던질지 여러분 정하셨습니까? 울산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중구는 여야 후보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7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 토론회 보시면서 울산 중구에 출마한 후보 중 누가 국민의 대표, 국민의 대리인 국회의원이 될 자질을 갖췄는지 또 어떤 공약을 내세우는지 잘 살피신 후 소중한 권리 행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토론회는 UBC 울산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방송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후보자 토론회 공직선거법 제82조 2의 규정에 의해 중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을 합니다.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울산 중구 후보 2명을 모두 초청했음을 말씀드립니다. 후보자가 앉아있는 자리와 소개, 질문 순서는 이 사전에 추첨을 통해서 공정하게 정해졌음을 우리 유권자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회에 나온 후보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오상택 후보입니다.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오상택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성민 후보입니다. 네,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성민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후보 두 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참석하신 후보자들의 간단한 양력을 먼저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추첨 순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오상택 더불어민주당 울산 중구 후보, 1980년생 43세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과 울산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박성민 국민의힘 울산 중구 후보, 1959년생 64세로 현재 울산 중구 제21대 국회의원이며 제56대 중구청장을 지냈습니다. 자, 오늘 토론 방식과 질문 내용은 중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결정했고요. 두 후보자에게 사전 공지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진행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의 시작 발언, 공통 질문, 공약 검증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 두 번의 공약 검증 토론은 후보자의 공약을 들은 후 상대 후보가 질문을 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식입니다. 이어서 주도권 방식의 상호 토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토론은 끝이 납니다. 이 후보자들의 답변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공정하게 정해졌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원활한 토론 진행과 공평한 시간 배분을 위해서 답변 시간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후보자 앞에 놓인 카메라 옆에 남은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계가 놓여 있습니다. 이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는 꺼진다는 점 유의해서 발언해 주십시오. 자세한 규칙과 진행 방식은 유권자분들을 위해서 순서가 진행될 때마다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토론회 순서입니다. 시작 발언 시간 각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약속된 순서에 따라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오상택 후보 하시면 됩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오상택입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역사, 문화 모두를 퇴행시켰던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그리고 그 퇴행에 동조하고 협조했던 대통령 술친구 찐핵간 후보를 같이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민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남동 상가를 가보셨습니까? 한 집 걸러 한 집, 임대란 두 글자가 나부끼고 있습니다. 그 임대 글자에는 우리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피와 눈물이 오롯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우리 중구의 현재입니다. 조상택 오직 민생의 기치를 걸고 민생 앞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없는 삶의 내일을 만들고 그 내일의 희망과 꿈을 심겠습니다. 심판해 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오상택이 해내겠습니다. 조상택 태행하는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중구 발전 이뤄내겠습니다. 젊고 유능하고 깨끗한 오상택이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성민 후보 시작 발언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성민 후보입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 정부가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회가 법과 제도를 뒷받침해야 하고 때론 여당도 견제하고 야당의 의견도 수렴해서 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21대 국회는 어땠습니까? 민주당의 발목 잡기로 정부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내로남불 민주당 정권에 대해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정부 탄생으로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힘은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촘촘하게 돌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잘 제대로 작동시켜서 일자리가 넘쳐나고 또 내 삶이 풍요롭고 가정이 행복하며 미래가 예측 가능한 사회를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경험과 중구청장의 경험으로 오직 중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전력 투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 모두 시간을 정확하게 잘 맞춰 주셨습니다. 자, 시작 발언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이 공통 질문 내용은 모두 중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질문은 총 2가지를 드릴 건데요. 질문 잘 들으시고 2분 동안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 질문입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울산광역시의 고령화 속도는 2번째로 빠르다고 합니다. 향후 2, 3년 내로 고령자 비율이 20%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중구는 5개 구군 중에 고령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발맞춘 복지 대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자,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성민 후보부터 답변하겠습니다. 네, 노인 복지 대책의 최고는 노인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벌써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2025년이 되면은 고령 사회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인구 비율의 20% 이상이 노인 인구가 될 것입니다. 이들이 건강하고 사회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정부와 민간 그리고 특히 중소기업 기업 등지에서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올해 103만 개 수준의 노인 일자리를 2027년까지 전체 노인의 10%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물론 보수도 점차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어르신들의 의료 지원입니다. 간병비 급여와 첫 단계로 간병인 등록과 자격 관리를 선행해야 될 것이며 또 간병비를 연말정산, 세액 공제에 반드시 넣어서 국민 부담을 좀 더 줄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병원과 장기요양병원, 또 재택의료기관 등도 재택간호통합을 설치해야 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혼자 되신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 주택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언젠가는 혼자가 된다는 생각으로 노인 실버 주택을 우리 중구에서는 조만간 80호를 곧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실버 주택을 더 많이 지어서 혼자가 되시는 노인들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별하게 보살펴야 되고 또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노인 인구 증가에 발맞춘 복지 대책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오상택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탄생과 경제의 부흥을 이끄신 우리 위대하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존경합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지금의 선진국 반열도 올라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후배 세대로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와 복지는 국가가 책임져 나가야 합니다. 저 오상택이 우리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무엇이 가장 불편하시냐, 무엇이 가장 힘드시냐고 많이 여쭤봤습니다. 그 힘든 것부터 이제 챙기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간병비 문제였습니다. 장기 요양보험 등급 판정 결과 요양병원에 입원이 필요한 환자에 한해 간병비를 급여화하고 이를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간병비 문제, 이제 가족이 지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그리고 정치가 짊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이 문제 오상택이 책임지고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점심을 국가가 챙기겠습니다. 오상택은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 점심 제공이 지자체별로 지원이 상이하고 편차가 많습니다. 이것은 각 지자체의 정책 의지에 따라서 급식 지원이 편차가 많아진 것입니다. 현재 우리 중앙정부는 경로당의 지원 품목으로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식비를 추가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경로당별 적합한 방식을 찾아서 급식지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어르신, 아프지 않고 등 따시고 배불리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 아들 오상택의 소망입니다. 2008년 더불어민주당이 기초 노령연금을 시작했습니다. 저 오상택이 그 기치에 맞게 우리 어르신들의 네, 복지를 시간이 추가됐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그동안 울산공항 고도 제한으로 주민 재산권 침해 피해가 발생하고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었죠. 울산공항 고도 제한 완화 두 후보 모두 공통적인 공약 내것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접근 방식과 해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후보들의 의견과 해법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 2분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오상택 후보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중국 국민들 우리 고도 제한 완화 문제 익숙한 단어이십니다. 맞습니다. 중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중국 면적의 40%가 고도 제한에 걸려 있습니다. 이것을 풀지 않고는 우리 중국가 더 한 단계로 나아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중국 발전을 저해하는 고도 제한 완화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주당 지방정부에서 고도 제한 완화를 준비했습니다. 박태환 청장 시절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한 연구 용역과 계획들을 수립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국민의힘은 2025년 민간 항공기구의 규제 완화가 순차적으로 된다면서 박 청장의 정책을 비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고도 제한 완화를 또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박태환 청장 시절 중구 야구장의 조명탑이 고도 제한이 걸렸습니다. 이때 이것을 박태환 청장이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서 조명탑을 설치했던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웠던 난제들을 풀었던 것이 민주당 지방정부였습니다. 민주당 지방정부에서 시작했던 고도 제한 완화, 민주당 국회의원 오상택이 현실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즉시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항공학적 검토에서 비행 안전이 지장이 없다면 바로 아이카오 공고사항을 따를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겠습니다. 무조건 풀겠습니다. 정치인의 의지만 있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박성민 후보님, 고도 제한 완화 못 푸신 거 반성하셔야 됩니다. 여야가 손을 잡아서 중국 발전에 저해하고 있는 이 고도 제한 완화 함께 풉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고도 제한 완화는 정치인의 정책 결정 의지와 힘만 있으면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울산공항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한 의견과 해법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성민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네, 고도 제한 완화 문제는 오랜 우리 중구의 수건 사업이자 당면 과제였습니다. 물론
누가 해결할 거냐, 어떤 방법으로 어느 시기에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죠. 60년 이상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었던 이 고도 제한을 이제 해결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의 한 40% 정도를 9개 동 정도를 고도 제한에서 해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수평 표면, 원추 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40% 정도가 제한을 받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직접 초청을 해서 우리 병영성에 올라서 충분히 검토를 이제 마쳤고 작년 5월에 개정 초안이 이제 통과가 됐고 국토부 의견 개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8년에는 전면 시행을 목적에 두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고도 제한이 완화가 되면은 우리 중구에 방구 이동 서측은 추가로 20층 이상이 정축이 가능하게 되고, 또 방구동 준주거 지역도 5층을 더 정축할 수 있는 이런 재산권의 어떤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중구의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힘 있는 여당 후보 또 재선 후보가 돼야 이 문제는 힘차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자체의 특히 구청장의 힘으로서는 이 문제는 접근할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두 번째 공통 질문까지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두 후보의 공약을 검증하기 위한 토론을 연속해서 두 차례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에게 3분간 공약 발표를 할 시간을 드릴 건데요. 이 공약 발표가 끝나면 상대 후보가 1분간 질문을 하고 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시 2분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중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토론 주제를 3가지 정했습니다.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 개수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골라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 검증 토론 주제는 경제, 도시, 교통, 환경 분야입니다. 경제, 도시, 교통, 환경 분야, 이 범위 안에서 공약을 말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기호 2번 박성민 후보의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중구의 경제, 도시, 교통, 환경 분야에 대한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래 100년 먹거리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도 제한 완화와 더불어서 울산과 중구에 미래 100년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5대 도시 혁신 공약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우리 중구의 성장판을 이제 더 활짝 열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차 전지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를 조기에 조성을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기존의 자동차 산업 생태계마저 크게 뒤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는 2030년에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40%를 상회할 것이라고 합니다. 2035년이 되면은 815조 원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차 전지는 미래 울산 100년의 먹거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양극재를 생산하는 세계 최고의 고려아연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또 생산된 배터리를 탑재 전기 자동차 공장이 새롭게 지금 이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가 되면은 아마 7만 4천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 또 발생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국가 첨단 산업 단지는 제가 대통령님께 4차례에 걸쳐서 직접 건의드리고 말씀을 드려서 울산에 유치를 했고 이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린벨트 해제 문제입니다. 중구의 면적 47%가 그린벨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벨트를 반드시 해제해서 특히 도심융합 특구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중구의 이 도시개발 차원에서는 중구의 그린벨트를 반드시 해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2명촌교는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가 완료가 돼서 추진 중에 있고
다운 2지구를 연결하는 다운동과 남구를 연결하는 제2다운교를 꼭 신설해서 그쪽 지역의 교통을 분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소트램입니다. 수소트램 1호선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중구를 관통하는 수소트램 2호선도 반드시 조기 착공을 해서 우리 중구의 대중교통 시대도 더 활짝 열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상택 후보 공약 잘 들으셨죠? 네, 이제 잘 이에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1분간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성민 후보님 공약 잘 들었습니다. 네. 박성민 후보님의 그 공보물이나 현수막을 보면 신세계 부지에 복합 쇼핑몰 짓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 이제 정치 많이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신세계 부지의 과정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신세계 백화점, 그다음에 신세계 스타필드, 이제는 신세계 복합 쇼핑몰, 그것도 오피스텔이 함께 포함된.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부지 가보셨습니까? 10년째 황무지입니다. 언제까지 같은 공약 같이 계속 얘기하실 겁니까? 중구민들 이제 안 속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많은 얘기 하셨습니다. 이제 귀에 안 들어옵니다. 현실로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매듭 지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임기 내 복합 쇼핑몰 짓겠다 하셨는데 여기에 정치 생명 거실 수 있습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이 질문 관련해서 2분간 박성민 후보 답변하겠습니다. 네, 정치 생명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상택 후보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오상택 후보님이 40% 지분 가지고 있는 빌딩이 바로 신세계 백화점 바로 앞에 있죠. 10층짜리 빌딩이. 그래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 신세계 백화점 측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지지부진했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백화점을 짓겠다고 부지를 샀고 그러면 그 계획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코로나도 있었고 그래서 기업에서는 다른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만나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그렇지 않다. 당초대로 약속을 지켜라. 이런 말씀을 수도 없이 종용을 했고 그 결과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반기 내에 틀림없이 건축인 허가를 넣겠다. 하반기 내에 건축 허가를 넣기로 했고 지금 이미 사업부지 내에 조감도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경상일보 기사에 의하면 아니다고. 아닙니다. 그 이 시간은 경상일보가 상호 토론의 시간은 아니니까 답변 2분 활용 계속 말씀하시면 경상일보 기사를 보고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내에 건축 허가를 넣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오상택 후보님께서도 그 출정식 때 유세차 연설을 통해서 본인이 되면은 반드시 신세계 대표의 어떤 멱살을 잡아서라도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해결을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게 조속하게 건립이 되어야 됩니다. 아마 이번에는 틀림없이 건축 허가도 넣고 착공을 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호 토론 시간에 좀 더 뜨겁게 치열하게 토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경제, 도시교통, 환경 분야 같은 주제로 기호 1번 오상택 후보의 공약 3분 들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가장 못하고 있다고 한 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민생입니다. 못 살겠다, 바꿔보자, 살 수 없다. 이게 민생의 문제입니다. 오상택 민생부터 챙기겠습니다.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10% 5% 한시적 인하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우겠습니다. 또한 울산 시민이 가장 잘된 정책이라고 칭찬하고 계시는 울산페이를 7%에서 10% 상향하고 이를 법제화로 강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빚 탕감 및 연 2% 고정금리 유지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규제들 풀어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고도제한 완화, 민주당 지방정부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알고 있습니다. 박태환 청장이 용역과 그리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계획을 민주당 국회의원 오상택이 만들어내겠습니다. 법률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변경해서 우리 중구의 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부지에 정말로 짓겠습니다. 허황된 공약이 아니라 입 바른 소리 아니라 정말로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에는 23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가 시급합니다. 이것 또한 자신 있습니다.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시장이 좀 더 깨끗했으면 좋겠다. 주차장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뤄내야 되겠습니다. 구청장, 국회의원들이 하지 않았던 거 조상택 만들어내겠습니다. 현대화 이뤄내겠습니다. 그래서 울산 중구의 브랜드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 4.5일제 도입 시작할 때입니다.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이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중구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임금, 장기간 노동은 대한민국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에 투자해야 합니다. 일과 육아의 양립, 진정한 저녁이 있는 삶, 금요일에는 엄마 아빠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중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모형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조상택, 민생, 그리고 경제, 그리고 각종 규제,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그리고 주 4.5일제까지 꼼꼼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성민 후보 역시 잘 들으셨죠? 이제 1분 질문하시면 됩니다. 물론 오상택 후보님의 좋은 공약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저도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울산페이 문제를 한 말씀 드리면은 2022년도 10% 할 때 돈이 4,900억, 2023년 작년에 7% 할 때 2,90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울산페이가 이제 10%를 하다가 올해부터 7%로 내려오고 2%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울산시에서 5%, 이 8%를 울산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이 재정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도 국회에서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포퓰리즘이라고 생각이 들고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그래서 408조나 나라 빚이 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이건 포퓰리즘 공약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상택 후보 답변 2분입니다. 박성민 후보님, 그 울산페이 그 국비 관련된 삭감 민주당에서 다시 복구시켰습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포퓰리즘 아닙니다. 울산페이는 정말 우리 시민들이 정말 활용도 높고 만족도 높은 정책입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 예산 충분히 가능합니다. 모든 예산들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지금 정책들 다시 바꾸면 됩니다. 법인세 지금 51조 알고 계시죠? 네. 그 법인세 그거 부자 감세 51조 그 돈 빼서 쓰면 됩니다. 51조면 국민의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는 돈들입니다. 51제 부자 감세 그 돈들을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부자 감세 그리고 각종 어떤 규제 완화들 거기다 오는 세액들 그 돈들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소두에 말씀하셨던 신세계 백화점 얘기하시면서 저 좀 틀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분율 40%에 제가 건물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명백한 허위이십니다. 그 제 건물은 아닙니다. 그 부친 건물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있는 상가, 거기 있는 아파트 주민들 정말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셔놓고 또 10년째 똑같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혁신도시 가보셨습니까? 전부 다 공실입니다. 그 건물을 올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 학수고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 앞에 있는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호도십니다.
그리고 그 건물 제 건물 아닙니다. 건물에 40% 지분 없습니까? 아, 지금 이제 그 건물이 제 거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40% 지분이 있다고. 아, 그 지분이 있지만 그 건물이 제 거라 말씀하셨지 아니 않습니까? 40% 지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거 네. 상호 공방하는 거 아니죠? 자, 2분이 끝났습니다. 상호 토론 때 지금 못한 점점 분위기가 좀 달아오르고 있는데 그때 좀 여러 가지 토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공약 검증 토론 할 텐데 이 공약 안에서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약 발표 3분, 상대 후보 질문 1분, 답변 2분입니다. 우리 유권자분들 댁으로도 선거 공보물이 발송됐을 텐데요. 지금 펼쳐놓으시고 후보들의 공약 검증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네요. 자, 중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선정한 두 번째 주제는 이렇습니다. 복지, 교육문화, 안전 분야입니다. 복지, 교육문화, 안전 분야. 자유롭게 또 골라 발표해 주시면 되고요. 기호 1번 오상택 후보 공약 먼저 듣겠습니다. 네, 중구가 번영과 지속적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 문화,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구에는 이 꿀뚝산업을 더 유치하는 것보다는 도시의 특화에 맞는, 도시의 브랜드에 맞는 것을 심어내야 합니다. 하여 저 오상택은 중구의 교육과 문화의 중심의 도시로 탈바꿈하자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500석 규모의 공공형 안심 스터디 센터를 설립하여 자율학습이 없어진 중고등학생 학생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로 상담 및 진학 상담을 통해서 미래 세대가 갈 방향을 열어드리겠습니다. 500석 규모의 공공안심센터가 설립되면 권역별로 200석 규모의 센터를 추가로 설립해서 그물망처럼 교육센터가 만들어져서 교육하기 좋은 도시, 공부하기 좋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 시켜드리겠습니다. 중구는 세계적인 문화적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병영성, 외설, 최연배 선생님의 한글. 이 문화유산을 세계적인 사람들이 세계인들이 찾을 수 있는 한류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을 체류형 관광단지로 변모하여 국가정원에 와서 먹고 자고 지속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시키겠습니다. 국가정원 지원 법안을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영에 200명 상시 체류 가능한 국립 한글 문화연수원을 설립해서 K-팝, K-드라마 활용하여 교육, 한류의 중심이 이곳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는 가장 우리 중구민이 필요한 공약입니다. 달빛 어린이 병원과 24시간 소아전담 응급센터 의료 인력 지원 법률을 제정하겠습니다. 늦은 밤 고요를 시달려서 아이를 안고 발만 동동 굴렀던 경험을 다 하고 계실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력감에 눈물만 나는 경험을 다 하셨을 겁니다. 이런 절박감을 해소하고 소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상택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해서 중국에 계신 산모들이 무료로 고품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도시, 아이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는 도시, 오상택이 만들겠습니다. 교육, 문화, 복지, 의료, 이것이 우리 중구가 살아나가야 할 미래의 방향입니다. 이 중구의 특색에 맞게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서 우리 중구가 명품 도시로, 우리 중구가 세계인이 사랑하는 도시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성민 후보 같은 방식입니다. 질문 1분 하시면 됩니다. 오상택 후보님 공약을 보면은 국립어린이과학관 또 국가정원 체류, 한글문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방자치 시대의 문화는 대체적으로 지방이양사업 추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국립은 사실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소아응급진료체계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응급체계를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안전 분야에 대해서 우리 중구의 자연재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으십니다. 특히 수방대책에 대해 우리 중구는 지대가 낮아서 사실은 집중호우로 인한 이런 침수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또 보관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는 사실은 비만 오면은 걱정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분 답변 시간 드립니다. 국립어린이과학관 유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립이란 단어 부담스럽다고 하시는데 힘들다고 하시는데 우리 중구에 사시는 국민들 대부분이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놀 곳이 있는가? 보십시오.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어디 갑니까? 기장으로, 부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경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머물고 교육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집권 30년, 우리 중구의 인프라 현격하게 없습니다. 반성해야 되고 비판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상택이 그런 인프라를 만들겠다고 제안 드립니다. 국립 어렵습니다. 여야 합심해서 만들면 됩니다. 이 국민의 삶의 문제, 복지의 문제, 여가의 문제는 여야가 없습니다. 진보 보수가 필요 없습니다. 합심하면 됩니다. 합심해서 만듭시다. 우리 박성민 후보님 같이 만들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아응급 관련된 말씀하셨는데요. 제 공약의 내용들을 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급 이 소아응급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상급 종합병원의 소아 청소년과 운영을 의무화하겠다. 그리고 지역의 소아 청소년과 의사를 양성하겠다. 또 뭐 지역 의사제 전형의 소아 청소년과 특별체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마구잡이 밀어붙이는 의사 충원 문제, 그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사수 확대해야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피해는 오롯이 다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의료 그리고 의사수 만들어야 됩니다. 오상택, 그렇기 위해서 울산의 의사, 특히 소아 분야의 의사들 많이 충원하기 위해서 그런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꼭 만들어서 법제화해서 만들겠습니다. 네. 자, 이제 같은 주제로 복지, 교육, 문화, 안전 분야 공약을 기호 2번 박성민 후보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공약 발표 3분입니다. 네, 우리 오상택 후보님께서 우리 중구의 이제 수방 대책, 그러니까 침수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중구는 태화강이 만수위가 되면은 태화강보다 수위가 낮기 때문에 그 물을 강제로 태화강으로 뽑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배수장을 8개소나 가지고 있고 또 배수장에 전동기를 포함한 원동기 이런 한 35대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그걸 이제 물을 어떻게 태화강으로 뽑아내느냐 여기에 많은 비용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비만 오면은 사실은 굉장히 불안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투자나 앞으로의 관리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지난 태풍 차바 때도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는 엄청나게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 꼭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교육 공약에 대해서는 중구의 청소년 어린이들을 미래를 책임지는 일가정 양립을 보장하기 위한 주머니는 가볍게 돌봄은 두텁게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정책을 저는 공약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에 힘 있는 재선 국회의원이 되면은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초등학교 아침 무상급식입니다. 아침밥을 거르는 학생이 많아지고 또 주부들도 많은 부분에 그게 시간을 뺏기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의 아침밥을 학교에서 무상으로 지급하는 이런 공약들을 내놓았고 두 번째는 5세 아동에 대해서 교육과 보육을 내년부터 전면 무상으로 실시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미취학 아동에게만 적용되던 태권도 미술 등 예체능 세액공제를 이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겠다. 그다음 네 번째는 올해 2학기부터는 초등학교 늘봄 학교도 전면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방학 중에 초등 돌봄도 급식을 포함해서 상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 공약으로는 초등학생과 75세 이상의 노인들은 시내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손주 돌봄 수당
손녀들의 손자들의 외조모, 조모들의 또 손주 돌봄 수당을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도심지 상급 병원과 또 보건소, 지역 심내 혈관센터, 노인복지관 2곳, 또 파크 골프장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를 도시 인프라를 더 확대를 해서 중구의 복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상택 후보 질문 1분입니다. 네, 공약 잘 들었습니다. 박성민 후보님의 공약 중에 저 공문에 봤습니다. 병영성 유적 정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성민 후보님은 병영 출신이시죠? 네. 네. 그런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주민 3,000명이 제안했고 발의했던 병영 한글 마을 조례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구의원들이 이걸 부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3,000명이 재발의해서 이번에 다시 재발의를 신청했습니다. 박수민 후보님 당협위원장도 하시고 국민의힘의 가장 상위에 계신 분입니다. 이거 반대 부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번에 또 다시 부결시키실 겁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형질 변경 선거 끝나면 다시 중단 시작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답변 건축 규제 관련돼서요. 답변 2분 드리겠습니다. 병영성 형질 변경이 아니고 현상 변경입니다. 현상 변경은 그동안 병영성 주변의 건축물 허가를 문화재청에서 일일이 이렇게 관리하던 것을 그 기준을 만들어서 지자체에다가 위임해서 지자체에서 하겠다 하는 게 현상 변경 계획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그 현상 변경은 주민들이 오히려 가장 좀 손쉽게 건축 허가나 또 집수리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주민들의 공감대를 좀 더 형성하고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 한글 마을 조례는 제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병영성에 제가 나온 초등학교에 외솔 최연배 선생님이 계시고, 그래서 제가 구청장 당시에 한글 마을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한글 마을 조성 사업도 했고 외솔 기념관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울산 중구가 특히 한글에 관한 이런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서 관광 상품화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정치 세력들이 한글 마을 조례라고 해서 사전에 그걸 상정하기 전에 그 기초 의원들 간에 협의하고 조율하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방적으로 올려서 아마 그게 서로 간에 공유가 안 되는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조례고 또 주민들을 위한 조례고 우리 중구에 필요한 조례라면은 충분히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 내용을 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여야 간에 협의를 거쳐서 충분히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찬성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약 검증 토론까지 끝이 났습니다. 오늘 토론에 이제 반을 좀 넘었는데 쉼 없이 달려오셨으니까 두 분 좀 물 한 잔, 물 한 모금 드시는 시간 좀 가지시죠. 자, 이제 주도권 방식의 상호 토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보당 7분씩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원활한 상호 토론을 위해서 두 분이 좀 지켜주셔야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토론을 자유롭게 진행하시되 하나의 질문 시간을 1분 이내로 해주시고요. 상대 답변 시간도 질문당 30초 이상은 보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어기고 토론이 아닌 자신의 주장만 이어간다고 판단이 되면 사유자인 제가 제지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래도 중구가 양자 대결, 또 오늘 양자 토론이라서 더 치열한 공약 대결, 또 밀도 있는 상호 토론이 기대가 됩니다. 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기호 1번 오상택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7분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상호 토론 진행해 주십시오. 네, 본격적인 정책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도덕성 검증을 짧게 검증해야 됩니다. 본 후보가 이 선거가 중구 발전을 위한 정책 선거가 되기를 상당히 바랬습니다.
하지만 박성민 후보님 개인적인 의혹과 도덕성 검증 필히 해야 됩니다. 계속 해명을 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해명 요구 그리고 도덕성 검증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성민 후보님 그러니까 단답형으로만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박성민 후보님 고등학교 어디 졸업하셨습니까? 고등학교 중퇴했습니다. 어디 고등학교 졸업 중퇴하셨습니까? 대구 영남고등학교 중퇴했습니다. 중퇴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봐주십시오. 박성민 후보님 1995년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때입니다. 박성민 후보님의 현재 중앙선관위에 있는 최종 학력입니다. 울산 공고 졸업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게 완전히 배치됩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 자료입니다. 박성민 후보님이 울산 공고라고 적어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허위기재 혹은 공문서 위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거 인정하십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확인을 해본 결과 유권자에게 가는 선거 공보나 벽보나 인쇄물에는 전혀 그게 없습니다. 없고 그걸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지금 처음 보는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가지고 있는 95년 당시에 선거 포스터나 벽보나 공보지는 전부 다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시 울산 하겠습니다. 공고 예. 졸업이란 그 자체가 오기나 다른 자료입니다. 행정착오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다른 자료입니다. 중앙선관위 똑같은 다른 자료입니다. 이거는. 자, 여기 박성민, 천병태, 임수철 그중에 박성민 후보만 따로 빼겠습니다. 울산 공고 졸업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최종 학력은 후보 본인이 제출하는 겁니다. 본인이 제출하기 때문에 선관위가 이렇게 기재를 하는 겁니다. 이 선관위 자료를 믿어야지 후보님 갖고 계시는 자료를 어떻게 믿습니까? 이거 명백히 공기관에서 한 내용인데 지금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게 명백히 다릅니다. 그냥 사과하시면 됩니다. 울산 공고 졸업이라고 허위 기재했다. 그리고 그 당시 허위 기재 혹은 공문서 위조 의심이 됩니다만 거기다 사과부터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 들고요. 우리 울산 중구 구민 여러분들, 우리 박성민 후보님의 이 공보물 봐셨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첫 페이지입니다. 다 이렇게 글자 냈는데 여기 이난 유독 작게 깨알같이 글이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박성민 후보님의 전과 기록입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네. 보이신다고? 그럼 예. 읽어주실래요? 예. 보십시오. 여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련 법 위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979년 07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 2003년 02월. 자, 2003년 02월이 박성민 후보님의 그 구의원 시절입니다. 구의원 시절 하면서 음주 운전하셔서 전과 기록이 남았습니다. 정치 시작부터 허위 경력입니다. 허위 기재입니다. 그리고 구의원 하면서 음주 운전하는 범법 행위를 했습니다. 거짓과 의혹으로 점철돼 있습니다. 오상택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다 사실입니까? 자, 선관위 홈페이지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건 저는 처음 확인했습니다. 확인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그건 오기나 행정착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살면서 울산 공고를 졸업했다라고 표현한 적 한 번도 없고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중앙선관위 자료를 믿고 싶습니다. 다만 자, 홈페이지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만하시고 기재돼-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질문에 대한 두 개 질문에 대한 질문 또 답변을 다음 좀 질문 하겠습니다. 좀 할수 죄송합니다. 있도록 해야 넘어가겠습니다. 네. 삼천교육대 의혹 후보님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삼천교육대 갔다 오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명확하게 여기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상택 후보님 삼천교육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제 말에 답을만 해주시면 아니, 그래 됩니다. 삼천교육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삼천교육대 계십니까? 갔다 오셨습니까? 안 갔다 오셨습니까? 삼천교육대가 합법적인 일입니까? 불법입니까? 후보님, 제 말에 답만 해주면 됩니다. 그런 삼천교육대 갔다 낙인을 오셨습니까? 안 찍어서 갔다 오셨습니까? 주홍 글씨를 써서 정치적인 이익을 보시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잠깐만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님, 잠깐만요. 그런 네. 말씀 잘못되신 말입니다. 삼천교육대 의혹은 민주당이나 저 오상택이 제기한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김성태 전 의원이 조폭 핵관 삼천교육대 후보는 공천이 가능하냐? 그리고 경선 과정에 상대 후보가 삼천교육대 의혹을 해명하라 해서 촉발된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박성민 의원님의 어떤 해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해명이 배치된다는 인터넷 언론에 또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같이 입소 동기라는 분의 그 어떤 증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삼청회 때 같이 입소했고 본인보다 더 늦게 나왔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해명하라고 요구했고 이번 기회에 해명하시고 정책 선거로 나아가자 이렇게 제가 제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고발장을 보내셨더라고요. 네. 너무 심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 해명하시고 정책 제안을 하셔서 말씀드렸는데 고발장 보냈던 건 정말 대통령 술친구 윤핵관 맞으시구나.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에 입틀막을 하시더만 우리 대통령 질문을 안 하십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술친구신 분은 고발장으로 제 입을 막으셨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촌교회 때 갔다 오셨습니까? 안 갔다 명확하게 이번 기회에 끝내주십시오. 80년 당시에 계엄령이 있었고 저는 아무 죄도 없이 군인들에 의해서 끌려갔고 수일간 거기 감금이 돼 있다가 D등급을 받고 무죄 기가 조치했다라는 말씀을 우리 중국민들에게 몇만 명에게 메시지를 다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실이 허위 사실이라면은 그렇다면. 오상택 후보님께서 저를 고발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쪼개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하고는 제가 제 질문 다시 전혀 하겠습니다. 무관하기 그건 또 제 때문에 주도권 고발을 토론입니다. 한 겁니다. 제 주도권 토론입니다.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 분명히 삼천교회 때 갔다 안 왔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입소 안 했다는 증거죠. 맞죠? 삼천교육 안 갔다는 그 등급을 받는 것은 삼천교회 때가 전의 단계입니다. 삼천교회 때 안 갔다는 말씀으로 수위를 알고 있겠습니다. 수위를 있었고 안 갔다는 거기에서 말씀인 D 걸로 등급을 알겠습니다. 받아서 나왔고 자, 이건 또 그다음에 A, B, C 고소 등급은 문제는 고발 A, B, C 등급은 그만하시고요. 전방으로 갔다 이런 그만하십시오.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님 제 네. 주도권 토론에서 그만하시고 질문을 네. 하시라고 질문을. 10초 남았습니다. 시간 다 갔습니다. 정책 질의 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정책질입니까? 아니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끝내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도 정책질을 못 했으니까 정말 국민들한테 너무 죄송스러울 수밖에 않지 않습니까? 예, 7분의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오상택 후보가 주도권을 가진 토론이었고요.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성민 후보가 7분간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본선거를 9번 출마를 했고 그동안 경선을 수도 없이 치르면서 우리 중국민들로부터 정말 꼼꼼하게 철저하게 검증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번 4년 전 선거에서 이런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서 민주당 측에 두 분이 구속되고 또 실형받고 집행유예 받고 여러 가지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발 이제 정책 선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 아까 쪼개기 후원 이것도 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까 질문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오상택 후보님은 지난번 선거에서는 울주군으로 출마를 하셨죠. 예,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다는 게 어떤 말씀이세요? 울주군으로 출마를 하셨다가 중구로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중구에 어디에 사십니까 지금? 중구에 성안에 살고요. 그 당시 성안에요? 네, 성안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주소는 그 럭키 빌딩으로 되어 있던데요? 주소인데 집은 성안에 있습니다. 근데 주소는 다른 데로 해놓고 집은 다른 데 아니요, 사셨습니까? 제가 사는 잠자는 곳과 생활하는 곳은 성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게 뭐 문제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질문 너무 많이 하시는데 아니 그래 가족 관계 가족 관계는 저희 부모님하고 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안 하셨습니까? 뭐 결혼을 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쪼개기 후원금 문제는 박성민 후보 개인이 한 게 아닙니다. 박성민 후보님의 박성민 후원회로 한 겁니다. 그럼 박성민 후보님과 박성민 후원회 같은 거 아닙니까? 같은 사람 아닙니까? 박성민 후원회로 쪼개기 후원금이 아닙니까? 자꾸 박성민 후보님이 아니라고 비켜나가시는데 박성민 후원회입니다. 쪼개기 후원금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그거를 아는 아셔야 바도 되고, 없고 네, 그걸 아셔야 누구로부터 들은 바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그것도 겁니다.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린 거는 민주당에서 계속 의혹 제기했다 하시는데 이 문제는 민주당 의혹 제기 아닙니다. 국민의힘에서 자, 먼저 제가 촉발된 질문 내용입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성민 의원이 자꾸 호도하지 마시고 후보님 국민의힘에서 한 얘기를 자꾸 저한테로 덮어씌우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예. 고발하신 것에 대해서도 그 말을 한 인터넷 언론과 제보자를 고발하셔야지 왜 저를 고발하십니까? 네. 이거는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후보님의 어떤 술책 아닙니까? 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제보를 하는 그 언론사와 그 제보인에게 고발하십시오. 그리고 김성태 의원이나 그 경제 후보를 고발하십시오. 그러니까 그거 잘 알지 않습니까? 자 다음에
재산이 12억 신고를 하셨어요. 약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식이 5억 9,500, 약 6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보험 자동차에서 1억 되는데 5억 이 채권이 있다. 이건 기자회견 때 보니까 아버지에게 빌려드렸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제가 기자회견에 그런 한 적이 없는데요. 5억 채권은 누구로부터 있는 겁니까? 어떻게 빌려드린 그 겁니까? 어디서 그런 정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기자회견에서 그런 제 재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5억은 개인의 제 문제인데 이것도 밝히겠습니다. 5억은 저희 부모님한테 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래서 부모님한테 자 12억 중에 부모님하고 같이 있는 럭키 빌딩이나 주식회사 럭키나 럭키 개발에 이제 그 지분 주식이 6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5억은 아버지께 빌려드렸다. 네.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재산은 지금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어떻게 선거나 집안이나 집 생활비나 이런 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후보님 아시면 돈 지금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돈 까먹고 살고 있습니다. 저 오상택 그동안 경제 활동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 지금 드리려 했습니다. 예, 예. 오상택 국회 보좌진,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대학 교수, 그리고 정당 연구원 그렇게 해서 땀 흘려 노동해서 돈 벌었습니다. 국회 그리고 보좌진은 몇 급 했습니까? 5급 했습니다. 5급 보좌진 네. 얼마 동안 했습니까? 대략 제가 정확하게 하지만 약 한 3, 4년 했는 것 같습니다. 3, 4년 했고 네. 청와대 자. 행정관은 얼마 했습니까? 이거 제가 무슨 이 검증 토론이 자꾸 아니, 1년 정치질 하셨죠, 했으면 1년. 좋겠습니다. 1년 했습니다. 1년 2개월 했습니다. 그렇죠. 1년 네. 하고 네. 5급 보좌관 한 3, 3년 하고 그런 정도로 경제 활동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저는- 말씀 끝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 맞아. 제 질문 시간이니까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이게 그 12억 재산 중에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 6억이고 5억은 아버지 빌려드리고 본인이 정작 집이나 생활비나 이런 비용은 없다. 그게 누구라도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제 재산 까먹어서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 때문에 정치하기 때문에 돈을 못 법니다. 있는 재산 까먹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그렇게 힘들게 사는 후배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말씀대로 정당하게 부모님한테 그 증여세 내고 증여받은 그 주식 아니겠습니까? 그거까지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제가 좀 상당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아니 굳이 유감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이걸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선거 공보물에 보니까 재산이 12억인데 그 공개된 재산 내역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식하고 그다음에 채권 빼고 나면은 돈이 전혀 없어서 집은 어디에 사는가 또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선거 비용은 어떻게 하는가 그 대신에 또 재산은 많아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40% 지분이 있는 그 10층 빌딩도 있고 그 제가 아니라고 저기 말씀드렸잖아요. 40% 지분이 있잖아요. 아니 그 제가 건축원에도 있고 아니 그 제가 아닌 걸 자꾸 제 거라 말씀하면 그거 다 부모님인 거고 40% 주식은 뭐죠? 그러면 그 주식은- 지분이 40% 아닙니까? 근데 집은 40을 있다고 그게 제가 실효 지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40%는 본인 거 아닙니까? 맞죠. 주식이 있는 그 증여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 40% 본인 건데 왜 굳이 자꾸 제 거 아니다고 그런 표현을 합니까? 후보님 자꾸 제 재산 관심 많이 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감사한 게 아니고 워낙 부자라고 하는데 실제 공개해 보니까 재산이 없더라. 그래서 제가 어떤가. 그다음에 집은 럭키 빌딩으로 되어 있는데 럭키 빌딩은 거기에 주거 공간이 아니라서 좋은 데 있습니다. 사는 거는 어디에 사는가? 지금 제가 그럼 궁금하시면 제가 저기 부동산 계약서 보내드릴게요. 성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예. 네. 아무튼 처음 이제 우리 중국으로 오시다 10초 보니까 남았습니다. 네. 궁금해서 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해는 안 하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각 후보 7분씩 14분이 흘렀습니다. 두 분 다 주도권을 서로 인정하시고 진행을 잘 해주셔서 제가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토론회 앞서 공약 발표와 질문과 답변 시간이 있었기에 상호 토론 시간을 이제 공약 외 검증으로 두 분 다 집중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잘 봤고요. 이제 마지막 순서 마무리 발언 시간입니다. 오늘 토론 과정에서 미처 못다한 말씀 있다면 하시고요. 유권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통해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박성민 후보 먼저 하겠습니다. 네, 중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바쁘신 중에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누가 더 좋은 정책, 누가 더 피부에 와닿는 공약으로 미래 비전을 말하는지 궁금해서 아마 보셨으리라 짐작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흑색 선전과 허위 사실 유포로 반사 이익을 얻겠다는 전형적인 구태를 보여드린 것 같아 죄송한 마음입니다. 민주당은 4년 전 선거에서도 허위 사실 유포로 일관하다 주민들의 표도 얻지 못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실형까지 받았습니다. 참으로 아쉽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4년간 예산 폭탄을 가져왔고 미래 100년 먹거리 기반을 이미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중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가 꼭 필요합니다. 힘 있는 집권 여당의 재선 국회의원이 얼마나 더 우리 중구를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경험과 성과의 크기로 입증된 일 잘하는 국회의원 후보 박성민입니다. 댁에 보내드린 공보물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내일 모레 가까운 투표장으로 가셔서 기호 2번 박성민에게 꼭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박성민 후보의 마무리 발언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상택 후보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이번 선거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민생을 망친, 경제를 망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줄 서며 나라를 함께 망친 윤핵관 후보를 같이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중구민 여러분, 거짓과 반칙으로 점철된 후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진실과 정도를 이야기하는 후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해 주십시오. 저 오상택이 정의로운 국민의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습니다. 저 오상택이 젊고 유능하고 깨끗하게 정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정당, 청와대, 정치학 박사까지 모든 경험을 했던 그 경험으로 중구 발전, 중구의 번영 이뤄내겠습니다. 일 한번 맡겨봐 주십시오. 일하고 싶습니다. 오직 민생 기치를 걸고 중구 구민들을 만나서 발전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변화의 시작, 다시 중구의 깨끗하고 유능하고 도덕적인 오상택일 꼭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구 국민의 선택을 믿겠습니다. 4월 5일, 6일 그리고 10일 기대, 선택에 많은 것을 걸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주당 오상택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두 후보 마무리 발언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중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UBC 울산방송이 중계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중구 후보자 토론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성실히 토론에 임해주신 두 분 수고하셨고요. 남은 선거 기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정한 경쟁 또 펼쳐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 적임자는 누구인지 답을 찾으셨나요? 모쪼록 오늘 토론회가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내일 저녁 6시 50분부터는 북구 후보자 합동방송연설회가 북구 선관위 주관으로 UBC를 통해 방송됩니다. 오늘처럼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중구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유권자 여러분 고맙습니다.